선생님,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선생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학년 아이들 만났을 때,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 만났을 때 선생님을 소개할 수 있는 두 가지 버전의 소개법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쭈쌤과 가블루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매해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요, 참 설레면서도 떨리는 일 같기도 해요. 아이들도 올해는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까 매우 궁금할 것이고요. 네, 선생님의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을 어떻게 소개할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학년 아이를 만났을 때, 고학년 아이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을 소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학년 버전을 가필드쌤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선생님 소개하기 저학년 버전 그림책으로 선생님 소개하기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온 책은요, 틀려도 괜찮아 라는 그림책이에요. 사실 제가 교직생활 13년 만에 처음으로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긴장되고 걱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공간에 처음 오게 되는 우리 1학년 아이들도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없을까, 도와줄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틀려도 괜찮아 그림책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더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활동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는요, 먼저 선생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을 함께 보여주면서 이 보물 안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2단계는요, 아이들이 함께 소리 내어서 제목을 선생님의 신호에 맞춰서 읽어봅니다. 3단계는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어줄 때 여러분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떤 점이 기억에 남았는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눌 거예요 라고 미리 예고를 합니다. 4단계,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줄줄이 말하길로 자기의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말하는 게 좀 표현하는 게 어렵다면 패스라고 외쳐도 된다고 소개해 줍니다. 5단계,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틀려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아요. 교실은 우리가 함께 배우는 곳이고 서로 모르는 것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곳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나 또는 친구가 몰랐을 때 틀려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서 서로 도와주는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처음 사실 학교에 오자마자 어떤 선생님 만날까 너무 떨렸는데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니까요,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한 인상을 선생님에 대해 갖게 되고 아주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과 첫 만남 하실 때 이 틀려도 괜찮아 그림책으로 선생님 소개하기 추천드립니다. 첫 만남 선생님 소개하기 고학년 버전 초성 퀴즈로 선생님 소개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냥 글로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퀴즈 형식을 빌어서 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 그냥 퀴즈가 아니라 초성 퀴즈를 쓰면요, 초성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았을 때 나 알 것 같은데? 정답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발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럼 초성 퀴즈로 선생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초성 퀴즈 이제 PPT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PPT 양식을 3단계에 걸쳐서 만듭니다. 1단계에서는요, 문제만 나옵니다. 그럼 문제만 보고 아이들이 정답을 추측해 나가는 거예요. 2단계에서는요, 문제와 초성이 제한이 됩니다. 그럼 초성을 보고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시도를 하다가 이제 3단계 때 정답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좀 더 순차적이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이후에 선생님이 이제 퀴즈를 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맞출 수 있을 만한 아주 쉬운 것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작년에 저의 이름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 만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를 소개를 했었고 아이들과 다 1대1 상담이 다 마친 다음에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름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제 이름을 초성 퀴즈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일에 이제 처음 딱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이름은 그냥 알려주시고 그 외에 좀 쉽게 맞출 수 있겠다 싶은 것을 첫 번째 퀴즈로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관 또는 아이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초성 퀴즈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첫 만남 때 아이들한테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항상 얘기하고 저희 스토리를 들려주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이응만 띵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선생님은 도대체 뭐가 좋은 사람일까? 하고 이제 계속 추측하면서 맞추겠죠. 근데 다양한 오답이 나오는데 그게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답에 근접해서 정답을 맞추겠죠. 그럼 네, 맞아요. 선생님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났고 멋진 학급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 살펴보니 올해도 선생님이 정말 운이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같이 행운을 만드는 학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아이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에 아이들과 헤어지면서 아이들 몰래 이제 롤링페이퍼를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 왔는데 그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었어요. 선생님, 분명 첫 만남에 선생님께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1년 동안 선생님과 같이 생활해본 결과 선생님은 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써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성 퀴즈를 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 장점이 있고요. 그 이외에 선생님께서 꼭 전달하고 싶어하는 교육적 가치관을 가지고도 퀴즈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존중하는 말을 쓰는 것, 존댓말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존댓말을 가지고 초성 퀴즈를 낸 다음에 아이들이 맞추면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선생님 입장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래서 서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오래오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퀴즈를 내줬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요, 문제, 초성, 정답 이 3단계가 아니고 문제, 초성, 힌트, 정답 이렇게 4단계로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 퀴즈를 통해서 선생님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다양하게 도전하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초성 퀴즈로 선생님 소개하기 선생님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어떻게 선생님을 소개하면 좋을지 저학년 활동과 고학년 활동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들과 따뜻하고 의미 있는 첫 만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